심실 빈맥의 치료 및 간호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심질환, 기저질환에 심질환이 없을 경우 혹은 심질환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특별한 치료를 안 해요. 특별한 치료를 안 하고 지속성 심실 빈맥이 있다 그러면 베타블로커나 메라파밀, 베타블로커나 베라파밀 혹은 아미노다론을 쓰죠. 요 세 가지를 쓰는데 약물을 투여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일단은 지속성으로 만약에 VTEC이 계속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쓴다라는 거. 그 다음에 산소하고 항부정맥제를 투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맥박이 없을 경우 이제 재세동화해서 CPR을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맥박이 없을 경우 재세동기를 쓰거나 CPR을 한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보고요. 그 다음에 기도관리하고 에피네프린, 리도카인. 요즘도 리도카인 잘 안 써요. 리도카인은 어떤 독성 작용 때문에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 마그네슘 설페이트를 투여를 해서 전해질 불균형을 교정하고 심실빈맥의 원인을 치료를 합니다. 자, VTEC은 좀 VTEC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근경색 환자들한테 이제 VTEC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면은 모든 이제 CPR 팀이 나타나는 거예요. VTEC이 나타났다 하면은. 특히 이제 MI 환자들에게서, 협심증 환자들에게서, 심부전 환자들에게서 VTEC이 나타났다면은, 이런 어떤 그 맥박이 딱 사라지면서 심실세동까지 가기 전에 이제 재세동기 사용하고 CPR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실세동과 심실조동 한번 해봅시다. 심실세동과 심실세동, 심실조동. 우리 선생님들한테 그 성인간호학 할 때 보면은 가장 힘들어하는 거, 모든 다른 학생들, 간호학과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인간호학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하면은 순환기, 심장이 제일 싫대요. 근데 심장이 가장 중요한데 어쨌든 그래서 심실세동, 조동 해갖고 피브릴레이션, 플루터, 자 세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동과 조동을요, 우리나라 말로 떨림이에요. 떨림. 심장이 떨린다라고 그러죠. 심장 떨리면 안 돼요. 막 무서울 때, 나 심장 떨려서 나 못 살겠어. 심장이 떨리면 안 돼요. 심실세동과 심실조동이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심실세동 봅시다. 세동이라고 하는 것은 심실이 단지 떨고 있는 전기적으로 극도의 흥분 상태예요. 즉 다시 말해서 이소성, 다른 자극에 의해서 심실이 피브릴레이션이 오는 거예요. 피브릴레이션이. 그래서 이거는 심박출량이 없어요. 극도의 흥분 상태가 되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심실이 극도 흥분 상태가 되면은, 피브릴레이션이 되면은요, 심박출량이 0이에요. 0, 제로,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바로 어떻게 CPR 들어가야죠. 가슴 꽉 차야 되죠. 그쵸? 그래서 0에 가깝고 맥박도 없어요. 물론 맥박이 없죠. 그러면 뭐도 없을까? 호흡도 없어요. 맥박도 없으면서, 자, 맥박이 없어져요. 심박출량이 0이니까 호흡도 사라져요. 호흡도 없어져요. 자, 심실세동은 우리 선생님들 잘 알아두셔야 돼요. 심실세동.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자, 맥박이 없고 호흡이 없으면은 뭐가 없어질까? 맥박도 없고 호흡이 없어. 여보세요 하고 부르면은 네 하고 대답할 수 있을까? 대답 못하죠. 뭐가 없어진다고? 의식이 없어지는 거지.
완전 응급 상태가 오는 것이 바로 심신세동. 그래서 3분에서 5분 이내에 즉각적인 응급 치료를 하지 않으면 심장과 어디 부분, 만약에 즉각적으로 이제 5분 이내에 치료를 했어요. 심장이 돌아왔어요. 심장이 돌아왔는데 뇌가 의식을 찾지 못한다. 자, 뇌에 치명타를 입었다. 왜? 뇌는요, 혈류가 가지 않고, 그러면은요, 산소도 가지 않죠. 그러면은, 다른 데는 산소를 좀 저장할 수 있지만, 뇌는요, 산소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요. 뇌는 산소를 저장하는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5분 이내에 혈액이 가지 않으면은요, 5분 이내에, 즉, 심장이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급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죽지 않으면 식물인간이 되는 거죠. 뇌사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뇌사 상태. 다시 말해서. 뇌사 상태. 그래서 이런 거는 심장과 뇌의 비가역적 변화로 결국은 사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뇌사라는 게 뭐예요? 거의 사망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흔한 원인이 뭐냐면 심실세동의 가장 흔한 원인이 뭘까요? 심근경색 환자들이 심실세동으로 많이 죽죠. 자, 심근경색이 심실세동으로 많이 와요. 심근경색의 그러니까 심실세동의 가장 흔한 원인이 바로 심근경색이라는 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셨죠? 심근경색 환자는 언제든지 심실세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CCU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 심전도를 이렇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그게 심해지면 이제 뭐 심초음파도 갖고 와서 심장이 어디 심부전까지 왔나 안 왔나 뭐 이제 그런 걸 보는데 딱 이런 그 ventricular VF fibrillation이 온다 그러면은 이 심실벽의 이소성 자극에 의해서 뇌와 심장의 비가역적 변화까지 올 수 있다. 그래서 바로 가슴 치고 어떻게 CPR 들어가야 되는 게 바로 심실세동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대부분 심근경색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거. 자, 심실세동의 특징 봅시다. 258페이지. 심실박동수가 분당 300회예요. 이 떨림이. 심실이 극도로 흥분 상태가 돼서 심박동수가 맥박이 300회. 이게 이제 진행이 되면은 심박출량이 어떻게 돼요? 0이라는 것은 뭐냐면은요, 왜 심박동수가 왜 이렇게 많아질까? 박출량이 없으니까 자꾸만 보상기전으로 굉장히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심박출량이 0이 되는 거예요. 심장은 계속 떨리면서. 그리고 심실의 리듬은 굉장히 불규칙적이면서 패턴이 일정하지가 않은 거예요. QRS군은 불규칙하고 식별할 수 없는 물결 모양. 우리가 QRS가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게 안 나타나요. 그냥 물결 모양. 이게 바로 심실세동입니다. 심실세동. 그래서 치료 및 간호, 자, CPR을 하는 초기 세동 제거술이 생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CPR을 하면서 제세동기를 같이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제세동기 먼저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심폐소생술하고 오해하고 제세동기하고 그리고 심장마비가 계속 이제 진행이 되면 여기에 투여되는 게 에피네피린, 그 다음에 바소프레신, 그리고 중요한 거 체온을 낮춰야 돼요. 열에 있을 경우에. 왜냐? 체온을 낮춰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체온이 높을 경우에 대사가 항진이 되면서 혈액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더 빨리 돌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돼야 되는데 저체온증은 순환이 회복된 후 가능한 한 빨리 시작되어야 되고 24시간 동안 유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 아셨죠? 자, 치료 및 간호에서 심실세동은 뭐? 제세동기와
CPR. 근데 제세동기가 있는 곳이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공공기관이나 뭐 극장이나 공연장에도 제세동기가 있어요. 이전에는 관상동맥 질환이 있는 어떤 지휘자가 지휘하다가 쓰러져갖고 거기 이제 사람들이 다 올라갔죠. 의사 한 2명인가 3명이 올라갔어요. 의료인. 그래서 CPR하고 또 제세동기 하면서 제세동기 또 누가 꺼내와갖고 119에 근무하는 분이 또 거기에 관객 중에 한 분이 있어갖고 그래서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외국인 지휘자 중에 한 분. 자, 어쨌든 제세동기와 CPR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이거 없으면은요. 일단은 CPR 하면서 어떻게 119 불러야 돼요. 근데 요즘은 전철에서 많이 쓰러지시는 분들이 있죠. 전철역마다 뭐가 있어요. 제세동기가 있으니까 119에 얘기하고 얼른 그 밖으로 나와서 CPR 하면서 제세동기 갖고 와갖고 제세동기 되게 편해요. 어디 붙이세요. 그 다음에 잠깐 뭐 버튼을 누르세요. 잠깐 이거를 놓으세요. 환자분에서 멀리 떨어지세요. 다시 CPR 하세요.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세동기가 있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이거는 누구든지 CPR이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할 수 있게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건교사, 우리 선생님들은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이 CPR을 해갖고 얼마 전에 신문에 나왔죠? CPR을 해서 사람을 살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급성 심근경색 환자였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한 초등학교 한 8살, 9살 때부터 이 힘을 가할 수가 있거든요. 힘을 가할 수가 있으니까 초등학교부터 이거를 가르쳐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도 보건교사들이 그걸 이제 가르치고 있죠. 누구든지 저는 배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든지 심장마비가 올 수가 있어요. 심실세동이 누구든지 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거의 80%는 관상동맥 질환인 급성 심근경색 환자들이 이런 것이 많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발작성 상심실성 빈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심실세동하고 심실조동을 했어요. 심실세동하고 심실조동에서 조동 같은 거 세동 떨림, 조동도 뭐 잔떨림, 그런 일종의 떨림인데 심실조동하고 세동에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은 심실세동이다라는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심실세동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와요. 심실세동 시의 그 원인, 심실세동의 병태생리, 증상, 심실세동이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심실세동의 증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물결 모양의 파형이 나오고 뭐가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그런 병태생리하고 기전, 어떤 약을 쓰는지, CPR하고 제세동기, 그 다음에 에피네프린하고 바소프레신을 사용을 한다는 거,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페록시스말 타키카디아라고 그래갖고 발작성 심실성 빈맥이 있는데 이거는 발작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빈맥이 발생했다가 다시 정상으로 오고 빈맥이 발생했다가 정상으로 온다는 거. 네, 방실결정 회기성 빈맥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